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싹쓸이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에 나서주면서 또 다음 주에 또 기대감을 좀 살짝 키워준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고용지표 발표됐었죠. 간밤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3대 지수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 모두 상승을 한 모습이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일자리가 급증했지만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에 반응을 했었다는 시장의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2,400을 회복해낸 이후에 좀 더 상승폭을 늘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증시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3일 연속 2,400선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도 행진을 11거래일 연속해서 이어가면서 증시에 좀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환율의 영향도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금요일에 겨우 상승불을 켜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1% 넘는 2%에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금요일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미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810선을 확보한 채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돌아오는 증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주식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싹쓸이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좌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알고 싶은 종목, 대응 전략 필요한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싹쓸이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싹쓸이를 도와주실 공명 정지 위원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어려운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명 정지 위원님과 함께 지혜로운 투자 비법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었던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이슈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제가 자세히 좀 분석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매가 나오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번 주 이제 중요 포인트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하원의장까지도 해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약간 투매 양상이 나타나고 막판에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역시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 들어오면 악재가 나오고 갈 때 그럴 때가 가장 큰 호재고요. 이 꼭대기에서는 호재가 나오고 못 갈 때 그럴 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어제 미 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어제 미국 고용지표가 딱 발표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뜨끔했습니다. 너무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혹시나 또 급락인가?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좀 올라갔고 크게 폭락까지는 없겠는데 근데 잘하면 대폭등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물가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이 너무 좋아요. 역시 골디락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미 국채 시장의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연준사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니까 기준금리 인상 효과랑 똑같은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이제 언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미 연준 위원들 인사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되니까 미국 경제는 탄탄하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 증시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 쉬죠. 화요일부터는 아마 어제 미국이 급등을 하고 나서 또 월요일 날 갑자기 급락?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증시는 상승 쪽에 이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가 지난주 좀 핫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뭐 우리로라든지 엑스게이트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최대주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지분율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예전에 좀 부담감이 있죠. 예. 상장 폐지될 뻔하다가 거래 정지됐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양자암호 통신 굉장히 제품화 상용화까지 진행을 좀 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는 좋은데 최대 주주가 15만 주 매도를 했어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파워로직스를 보면은 그나마 이제 파워로직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재무 상태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이 양자암호 통신 쪽에 직접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기업에 이제 투자를 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부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또 재료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식은 항상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본격적으로 그 회사가 커나갈 수가 있는 거지 어디 기업에 조금 투자했다 그럼 대부분 좀 일시적인 관점에서 급등을 하다가 또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시가가 뜨면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기 매도권에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가 인간형 반도체를 공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미지스 같은 경우가 사람의 냄새를 맡는 인간형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래서 가장 좀 세긴 세죠. 상한가 부분까지도 갔고요. 근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00원대에서 부근에 중반대죠. 그 부분에서가 중요한 매수권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이유가 이미지스는 이제 12 발행 투자가 이자율 0%로 최저 전환가격이 2,100원대였거든요. 그때 투자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4,000원대 1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없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텔레칩스나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반등권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국내에 이제 5년 전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때 AI 반도체 국제과제를 진행했죠. 5년 동안. 그게 이제 국제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텔레칩스는 엔돌핀이라는 ADAS 칩을 개발했고요. 예, 그리고 넥스트 칩은 아파치라는 칩을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 단계에 있거든요. 제품화 이제 북미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차의 공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움직인다. 차량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 2년 뒤에는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이번 주 중요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한 주의 마감 금요일장에 또 이 뜨겁게 달아올렸었던 이슈와 종목들 같이 만나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리고 또 삼성의 인간형 반도체 공개 속에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쪽을 공략해 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주식 싹쓸이 기법, 다음 주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고용이 견조합니다. 그 말은즉슨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용이 너무 또 침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또 시장은 안 좋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완전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출렁거리고 나서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시원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쭉 눌러준 게 아닌가. 지금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2023년도 1월 달에 200일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 지지받고 이 파란색, 하늘색 라인선이 최근 들어 바닥권으로 작용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늘색 이 200일선 부분까지 눌러놨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재료가 분명히 많거든요. 예, 폴더블 폰부터 해서 갤럭시 S24에는 엑시노스 2400 발열 문제를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제 칩이 AP가 드디어 공개가 됐고요. 인간형 반도체. 예,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3나노 2세대 공정 내년도부터 들어가면서 특히 앞으로 4나노 미국 테일러시 공장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무지막지하게 AI 반도체를 무지막지하게 생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또 HBM 이쪽에 또 인공지능 차세대 메모리를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해서 엔비디아 공급, AMD 공급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도에는 한번 2021년도 때 급등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의 흐름이 한번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반도체도 주목을 하시면서 4분기에는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4분기에는 저가 매수에 주력해야 하는 골든타이밍이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11일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쪽에 계속 번호 뜨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예, 주식 삭스리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10월 달 4분기에 들어섰죠. 그러면 당장 일단 뭐가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했는데요. 10월 21일 날 네옴시티 재료가 분명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 네옴시티 국내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이 21일 날 사우디를 방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실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대규모 투자를 확정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사우디 네옴시티 40조 뿐만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40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총합해서 80조 투자 유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에스코넥이 있죠.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 이제 1,500원대에서 발굴을 또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네? 시작인가? 그 다음날 급등. 다시 지지권까지 내려오네? 그 다음에 또 반등. 또 다시 또 내려오네? 다시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9월 달이죠. 자사주 매입이 10억이 공격적으로 10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10억. 그만큼 9월 달에도 10이치 되고 50억이 들어왔어요. 1,563원에 최대 주주가 기관들의 물량을 12 물량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20억 정도는 우리사주 조합에 넘겨주고 있죠. 무료로 양도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줄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주겠다. 자사주 매입 12 취득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을 직원들한테 나눠주겠다.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라고 시그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내에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확정 지은 거는 리튬 1차 전지 쪽은 사실상 투자 유치, 수천억 투자 유치를 확정 짓고 사우디 부지 선정을 10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그린 수소, 이 이산화탄소를 그린 수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리카본이라는 기업, GS 포스코에도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인데요. 국내 새만금 쪽에도 역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리카본 쪽에 글로벌 독점 제조 판매권을 확보했다. 그린 수소 쪽도 앞으로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투트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 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리튬 1차 전지까지
리튬 1차 전지는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대표이사의 매수가 들어왔는지, 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지, 왜 기관들의 시비 물량을 뺏어왔을까. 역시 회사의 앞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네옴시티만 또 재료가 있을까요? 이 폴더블 폰 쪽에 이제 삼성 힌지를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리튬 1차 전지도 있지만 2차 전지, 삼성 SDI의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품을 삼성 SDI 공급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바닥에서 720원 돌파 직전에 3바닥 시전할 때 제가 그 어려운 거를 1,500원대에서 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 지지. 여기서는 이제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강홀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 10월 달 이제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정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리죠. 역시 수급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과 차트.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싹쓸이 이런 기법 내용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 투자에 한 획을 그었다. 왜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탔을까? 이런 데서 아마 잘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00원대가 급소였죠. S코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SY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SY 한 요 정도 위치가 2023년도 9월달, 특히 2023년도 4월달, 6월달 요 정도 위치가 지금 S코넥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Y도 그때 당시 제가 바닥권에서 별 걱정 없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 SY만 보세요. 지금 5월달, 그때 5월달이죠. 그리고 올해 8월달 전설적인 얘기죠. SY는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죠. 최대 주주와. 그리고 무엇보다 네옴시티 재료도 있지만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재료도 있고요. 합작법인도 설립했고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이 네옴시티는 1,000조 원 가까이 700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경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경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두바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관계자가 이 SI 공장을 다녀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아랍에미리트의 로열 패밀리가 SI 공장을 다녀갔다. 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청구점 지난주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지금은 정고점을 이제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점진적 추가 반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재료가 많은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코넥도 재료가 너무 많죠. SY도 네옴시티 재료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아랍에미리트랑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까지. 그래서 항상 이게 재료가 안 터지면 다른 게 또 재료가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재료가 많은 기업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아베스 지주는 아직 안 올라왔죠. 근데 세아베스 지주도 재료가 많아요. 안 엮인 게 없어요. 전기차, 해상풍력, 원자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특히 네옴시티는요. 이미 아람코 쪽이랑 합작법인을 착공에 들어갔어요. 사우디 쪽에.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2025년도 때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좀 그렇지 이미 착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이제 앞으로 특수학금을 공급을 연내에 추진 중에 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재료도 있다는 거죠. PBR 0.5배 이하, 5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소했죠. 700원 돌파. 그리고 나서 다시 720원까지 안 떨어져요. 200에선 지지, 지지, 지지.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죠. 사실상 이제 바닥에 오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아베스 지주도 사실상 완전히 완벽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부담이 없어요. 연기금도 지분 투자가 5% 이상 들어와 있고요. 자사주 매입도 18,000원대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우디 무게목 관관이 완공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감히 이런 기업이 나중에 포스코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 말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항상 크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돼요. 국내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에 특수학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도 상당히 재료도 많고 완벽한 기업이다. 제가 연초에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누가 뭐래도 정반도입니다라고 얘기했죠. 반도체가 갈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삼성전자 쭉 올라온 거고 가장 올해 작년도 1년 동안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또 뭘까요? 삼성전자. 외인들이 2억 주 가까이 샀죠. 아직 팔고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주포 세력들이 또 들어온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 우량주는 또 외인들 수급, 특히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들이 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트 주주. 누가 뭐래도 세아베스트 주주는 철강주의 원탑이다. 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알텍.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옴시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람코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은 부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바닥에서 짚어드렸죠. 720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짚어드렸습니다. 5월달 급수다. 정알텍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디알텍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코 쪽의 재료도 있지만 재료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재료가 많은 기업이 디알텍이죠. 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면 아실 거예요. 예. 무지막지하게 많죠. 무지막지하게 많죠.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대표이사 멘트에 주목을 했어요.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대규모 수십억 지분을 확대한 다음에 이런 멘트를 날렸잖아요. 최소 500억의 이익을, 연간 500억의 이익을 낼 제품을 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신제품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쭉 대량 거래 시전 없이 주포 세력들의 수급 이탈 없이 이제 지수 조정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첫 5일선 회복이 됐죠. 이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죠. 대우무제가 나온 만큼 중국의 CATL이라든지 미 FBI에 지금 납품을 승인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I도 다 끼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아람코, 중국의 배터리 업체부터 해서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앞으로 AI 쪽,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앞으로 장비 업체들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후공정 패키징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 최대 주주 14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예. 대량 매집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후공정, 전공정을 다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HB 솔루션 최대 주주가 총 400억에 가까운 돈이 지분 투자 확대에 쓰였다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 최초 반도체 계측 장비를 지금 상용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식은 바닥을 찾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닥을 찾아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업 중에서 디알텍 이미 많이 떴고요. 세아베스트주는 아직 바닥권에 있고요. SY는 이미 많이 떴고요. 그리고 S코넥은 아직 바닥권에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MTN에서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시간 돌아왔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순차적으로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뉴로메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매수 가격은 41,000원이고 비중 6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뉴로메카가 최근에 5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41,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정말 환희에 찼다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로봇주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뉴로메카 공명정지 위원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뉴로메카 제가 28,000원대에서 관심권을 봤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 뉴로메카를 41,000원대 이 투자자분은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역시 이분도 공시를 안 보신 거예요. 12투자 최저 전환가액이 28,000원대였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바닥권은 차라리 28,000원 이하가 바닥권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미 그 판단을 2023년도 7월 달에 이미 내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28,000원대가 오네? 2023년도 6월 달, 7월 달, 8월 달. 여기가 바닥권이구나. 여기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올라가면 4만 원 그냥 날아가네? 말아야지. 예. 신규 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 들어가야 돼요. 왜? 이 기업은 저평가돼 있는 기업도 아니고 차트가 완전히 찐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실적이 아직은 적자인 상태에서 당장 실적이 폭증하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냥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뉴로메카 투자하신 이 투자자분의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공시 CB 투자 내용을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또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실적, 재무 상태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줄줄줄 흘러내려도 실적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아요. 대신 돌아오는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지수가 이제 반등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8,000원대가 중요한 바닥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4만 원대 초반대 정도 중반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 경계를 했다가 매도를 좀 했다가 절반이라도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상만 갖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점을 제가 짚어드렸죠.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공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12투자 항상 12투자가 발행이 이뤄진 기업은 12 발행 단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투자 발행 그 가격 28,000원대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식의 기본은 또 바닥이기도 하니까요. 어디가 저점인지 좀 잘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28,000원 그 밑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4만 원 초반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뉴로메카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동기요. 대동기업. 12,500원에 50%예요.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업고요. 매수 네네. 가격이 12,500원에 비중 50% 두고 네네. 계신 상황.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 같아요. 네네. 저번에 올라갈 때 15,300원 상한가도 갈 기록했었던 때. 종목인데 네네네. 상한가 혹시 보셨어요? 예, 상한가 봤는데 못 팔았죠. 15,300원에서 아쉽게 이 조정을 네네네. 받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때도 그래 농슬라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네네네. 대동기업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명정지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대동기업을 좀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너무 아쉬워요. 예, 제가 바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 네네. 혹시 공시를 보시나요? 예. 공시도 봤죠. 근데 저번에 너무 이제 농슬라 해가지고. 공시를 너무 보셨어요? 좋게 나와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네네. 공시를 보니까요. 이미 네네.
이대주주 같은 이 득인기공이라는 법인이 이미 네네. 저 만원대 중반대에서 초중반대에서 다 대량 매도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법인이 특정 네네.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다는 건 이대주주일 네네네. 것 같은데 안 좋은 네네. 거죠. 특정 세력이 잔뜩 매도를 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일대주주, 최대주주가 매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정 법인이 네네. 이 기업을 투자를 5% 이상 투자를 했다가 대량 네네네. 매도를 하고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안 좋은 네네네.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매도를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네네. 대동기업은 그렇게 저평가가 안 돼 있는데 항상 이제 실적 주당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주당 네네. 순이익이 한 해에 400원에서 500원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네네. 즉슨 지금 당장도 실적 대비 퍼가 20배가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통상 퍼가 10배 이하를 저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20배가 넘어간다는 거 고평가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 네네. 기업이 물론 농기계 뭐 성장성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처럼 그렇게 막 성장성이 대기업 쪽에서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예.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 네. 매수하신 거죠. 공시를 안 받고 잘 안 받고 예, 받긴 그 받지만 공시는 제가 못 봤어요. 꼼꼼히 못 보셨고 그리고 실적 분석을 안 했다는 거. 했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왜 고평가돼 있는 시점에서 퍼가 12,000원대는 30배 가까이 육박하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차트를 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네. 되면 대동기업은 지금 밀집 국면에서 제가 항상 매수하시라고 항상 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16,000원대는 밀집 국면이 아니에요. 721선도 아니고요. 721선은 저 밑에 6,000원대가 있어요. 12,000원대는 거기에서 10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더 가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주식은 내동을 더 가지 낼 거예요.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네네. 여기가 바닥일까? 그 생각을 했으면 아마 추격 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된 이 오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차트도 안 보셨고 공시도 꼼꼼히 안 보셨고 실적도 꼼꼼히 분석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일단 갖고 있다가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 일단은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은 이제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날아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12,000원대까지 본점을 오면은 일단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바닥에 있을 때 내려오면 접근하든지 뭐 그렇게 뭐 부실한 기업은 아니니까 내려오면 뭐 6,000원대 내려오면 저가 매수기는 노려볼 만하고 대신 뭐 안 내려온다. 그럼 뭐 다른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지수가 코스닥이 고점 대비 17% 가까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또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전화 주셔서 다행입니다. 또 봄가에 오면은요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타이밍 잡고 좋은 수익까지 연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동기업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대동기업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수페타시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 29,500원이고 비중 3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좀 알아볼까요? 최근에 움직임은 좀 올라온 상태에서 3만 원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 가격 29,500원. 이분도 살짝 혼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PCB, AI 반도체 소유주죠. 네. 이분도 이 투자자분도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밀집 국면 721선 차트. 그게 2023년도 1분기 상반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너무 저평가돼 있네요. 야,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쭉 흐르다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잖아요. 퍼가 이것도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2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도 이 종목은 저 위에 저항권이 3만 원대 후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죠. 여기 25,000원, 26,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를 갖고 있다가 역시 반등 시 당기는 저항권이 저 61선 32,000원, 39,000원대까지 이제 매도기회를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매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종목의 매수권은 바닥에서 10,000원 이하가 바닥권이었고 지금은 중간에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25,000원 아랫구간 그리고 위쪽으로는 3만 원 그 사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정한 또 매수 타이밍 10,000원대라고 하시니까 많이 올라온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었는지 그 팁까지 얻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략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공명정지위원님, 최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들도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최근 6개월 상승률도 빠르게 248% 정알텍, 디알텍의 종목도 돋보시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도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대 주주가 원래 바닥권에 지났는데 14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 죽을 수가 없겠는데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했던 거거든요. 물론 대신 저는 처음에 한미반도체도 바닥에 있을 때부터 보긴 봤어요. 왜? 자사주 맵이 200억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10,000원대 초중반 대였어요.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금 분명히 140억 또 들어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역시 SK하이닉스 대규모 수주, TSMC 쪽에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46,000원 지금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6만 원대 돌파 가능성도 있어요. 왜? 59,000원대에서도 58,000원대, 59,000원대에서도 대표이사가 수십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9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은 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금융투자 쪽의 연이은 순매수세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6만 원 돌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DIC 보도록 할게요. 8월의 전략이었고요. 32%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좀 어떤가요? 예, 이 DIC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표이사가 이제 주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앞으로 2, 3년 뒤에는 매출이 3, 4배 가까이 급증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 또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급증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믿어야 될까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 지분을 400억 정도 늘려놨어요. 미국과 중국 법인. 예,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2년 동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통상 이제 증여를 할 때는 주가 바닥일 때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회장님이 아들, 딸들한테 135만 주를 드디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증여를 했어요. 오지 않았을까. 올해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죠. 내년도부터 구동모들이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에 본격적으로 조지아 공장에 들어갈 것 같고 로봇 감속기가 드디어 수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거쳐서 드디어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상세 부품 설계를 이미 추진 진행 중에 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때가 된 DIC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스코넥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8월 7일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1,600원, 1,700원인데 지금은 2,000원대 위에 있는 에스코넥이죠. 아직도 바닥권 저점이라고요? 예, 에스코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스코넥 지금 723 부근에 있죠. 오늘 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주식 상담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바닥을 찾을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스코넥이 바닥일까요? 723 부근의 밀집 국면이죠. 차트는 바닥권이에요. 그죠?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럼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1,463원대에서 3억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1,700원, 1,800원대에서 3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3분기에. 그리고 최근 3분기에 기관들의 시비 물량을 50억 되는 물량을 취득, 뺏어왔어요. 다 늘렸죠, 지분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시설 투자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 진출한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차트를 보면 아직 바닥권이네. 이평선 밀집 국면에서 월봉상 밀집 국면에서 이제 중장기 MACD가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조정시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조정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증시가 방향을 또 위로 잡을 것 같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스콘에 우리는 저점에서 한 32% 상승폭 노려보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점 매수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의 핫 이슈 네옴시티 주목하면서 에스콘액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알텍이죠. 디알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248% 이게 바로 바닥삭스리. 네. 5월의 정알텍. 예, 그렇죠. 이 디알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레전드로 지금 꼽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진짜 재료가 많은 것 같아요. 10개가 넘어갈 정도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면면을 살펴보면 다 글로벌 대기업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디알텍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제가 3월달 첫 상 들어갈 때 그때 설명드렸거든요. 또 5월달에 또 설명드렸고요. 8월달에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3번을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이렇게 중간에 5월달, 7월달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항상 조정 받아가면서 가는 건데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최대주 수급 이탈도 없고요. 그러고 나서 또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 조정은 이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9월 달에 코스닥이 17% 가까이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밀린 거고 최대주 수급 이탈도 없고 대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조정을 보였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5일선 회복한 만큼 이제 다음 주는 21선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호재 나온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호재 잘 기다려보면서 디알텍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싹쓸이 그 맥점을 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48% 바닥에서부터 어떤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들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텔레칩스를 좀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일단 텔레칩스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도 설명을 드려보면 그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저만 이제 알고 저만 보고 싶어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항상 지수 투매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뚝심 있게 봐요. 종목들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이게 잘못 보다 보면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그 종목을 끝까지 리듬을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까요? 올해 2월 달에 강추해드렸습니다. 아마 텔레칩스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주 전문가 하면 이코르 텔레칩스. 왜? 국내 차량 반도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도 최대주가 60억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40억이 2만 원대에서 또 들어왔어요. 9월 달에 40억이 또 들어왔어요. 2만 원대도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텔레칩스는 국내 차량 반도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 쪽에 이미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고요. 칩이 그리고 일반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의 텔레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계속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종목도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이펙트예요. 왜냐하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SK하이닉스 쪽의 DDR5, GDDR6 그래픽 D램이죠. 이쪽에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메모리 쪽을 일단 장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빈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쪽에 테스트를 수주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외주를 안 주는데 뭐를 외주를 줬을까요? 차량용 반도체 칩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바로 텔레칩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버닝 테스트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했어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인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지수 때문에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상향 이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매각이 될 기업이에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아마 내년도 높여놓고 매각을 준비하지 않을까. 아마 두산 테스나가 실수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내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금 1, 2년 이후에 있는 만큼 이 기업은 지금 이제 바닥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이후에 있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 관점, 바닥 싹쓸이 에이펙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인가요? 예,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넥스트 칩도 제가 참 10,000원대 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봤어요. 꾸역꾸역 계속 많이 올랐는데
이제 또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아파치가 북미 완성차 업체, 유럽의 완성차 업체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 공급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을 뭐 막 사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해서 이미 제가 관심 있게 봤고 이미 또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항상 온라인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기업은 이 회사의 이제 AI 칩이 앞으로 로봇 쪽이라 다양한 산업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국내에서 AI 반도체 국제까지 참여한 기업이 여러 개 기업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주관사로 선정된 기업이 딱 두 개 회사가 있어요.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그중에서 두 개 기업이 이 텔레칩스랑 넥스트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설계업체 중에서 가장 빠지지 않고 봐야 될 기업이 이 두 가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네요. 자율주행 쪽에 텔레칩스 그리고 이어서 넥스트칩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드디어 마지막 종목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알서포트를 좀 설명드려볼까요? 예전에 비대면 관련주로 2만 원대까지 갔던 기어몰토에 있었죠.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서포트가 비대면 원격 솔루션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의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거든요. 삼성전자를 뚫었죠. 그런데 일본의 1위 통신회사 NTT 도코모에 지분 투자를 유치했어요. 2대 주주 15%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NTT 도코모가 최근 들어 엔비디아 쪽이랑 세계 첫 GPU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난주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이 호재를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저도 뒤늦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주식 투자 역사상 제가 한 획을 그었다. 왜? 공시의 중요성을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전 국민들은 이제 많이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사가 3만 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3,000원대에서 3만 주. 3,000원대에서 샀으면 되거든요. 왜? 재무 상태 좋고 실적이 우량한 기업이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서포트는 월봉 차트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완전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대신 단기 과일권에 있죠.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3,600원 이하가 급소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인테크도 맥신 신소재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핵심 소자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여러 지금 대기업의 요청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160억 대규모 이제 투자가 들어가죠. CB 투자를 유치하고 160억이 4분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 아니에요. 올해 4분기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주포 세력들의 수급을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온라인 방송 오전 9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알서포트였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에 이어서 알서포트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10월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면서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10월 달에는 일단은 네옴시티가 빅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정반도의 이 예언이 아마 내년도에 굉장히 크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열심히 바닥 관점에서 있는 기업들을 지금 포착하시면 물방고 기반 올해 1월 달 때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상방송과 같이 10월 달 최고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바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시입니다. 예. 네, 잠시 후 시작됩니다. 9시부터 잠시 후에 공명정지위원님 MTN 베스트 어드바이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신 공명정지위원님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명정지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어드바이저의 비법, 연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것인지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싹쓸이 프로젝트 주식 싹쓸이였습니다.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